2020년 1월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시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세 가지 폭탄 선언을 연달아 터뜨렸죠. 의료, 에너지, 그리고 심지어 영토 문제까지. 겉보기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이 정책들이 사실은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시장에 어떤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숨가쁘게 돌아갔죠? 15일에 의료 시스템을 뒤엎겠다는 발표가 나오고 바로 다음 날인 16일에는 엄청난 에너지 계획이, 그리고 주말이었던 18일에는 그린란드를 안 팔면 관세를 매기겠다는 정말 상상도 못한 최후 통첩까지 날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정신 차릴 틈도 주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흩어져 보이는 이 점들을 쭉 이어서 이 세 가지 정책이 합쳐졌을 때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진짜 그림을 한번 읽어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내부를 뒤흔들었던 두 가지 큰 정책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의료와 에너지, 이 두 핵심 산업의 판을 아예 뒤집어 엎으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15일에 나온 의료 계획의 핵심은요, 딱 이겁니다. 바로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부 보조금이 거대한 보험사들 주머니로 들어갔다면 이제는 그 돈을 국민 개개인의 건강저축계좌, 즉 HSA로 직접 쏴주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 주는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그 권력을 거대 보험사에서 개인들한테로 넘겨주겠다는 선언 같은 거였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웃는 쪽과 우는 쪽이 확 갈렸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요. 개인에게 직접 돈이 가니까 월마트 같은 소매업체나 헬스 에퀴티 같은 핀테크 기업들은 기회다 하면서 웃게 되고요. 반면에 그동안 의약품 가격을 쥐락펴락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던 PBM, 즉 의약품 관리업체들이나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거대 보험사들은 사업 모델 자체가 흔들리는 직격탄을 맞게 된 거죠. 의료계가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인 바로 다음 날, 이번엔 에너지 쪽에서 터졌습니다. 동부 지역의 전력망인 PJM에 무려 150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새로운 발전소를 짓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게 보통 계획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핵심 지침은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첫째, 새로운 발전소 빨리 지을 수 있게 팍팍 밀어준다. 둘째, 대신 기존 발전소에 주던 혜택은 좀 줄인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AI 세대 때문에 전기를 엄청나게 쓰니까 그 비용은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빅테크, 바로 니네가 되라 이거죠. 자, 국내에서 이렇게 판이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 바깥에서는요, 훨씬 더 황당하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역이랑 영토를 맞바꾸자니 그야말로 전례 없는 도박이었죠. 1월 18일, 이 모든 건 딱 하나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시작됐어요. 그 내용은요, 진짜 누구도 상상 못했던 거였죠. 슬라이드에 있는 이 문장, 이게 전부입니다. 그린랜드의 완전한 구매를 위한 거래가 성사될 때까지. 그러니까 관세랑 영토 문제를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엮어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무역을 지정학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무기로 쓰겠다고 대놓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연히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죠. 관세보가 대상이 된 스웨덴 총리는 우린 그런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고 딱 잘라 말했고요. 유럽연합은 좀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이런 식의 압박은 결국 서방 동맹만 깨지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중국하고 러시아 같은 경쟁국한테 돌아갈 뻔하면서 아주 강하게 우려를 표했죠. 자, 그럼 이 모든 난리통 속에서 돈의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쫓는 월스트리트는 과연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시장이 보낸 신호를 한번 해석해보죠. 이 정신없던 한 주를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로테이션이었습니다. 자리 바꿈이죠. 투자자들이 기존에 잘 나가던 주식에서 돈을 빼서 새로운 곳으로 옮겨 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차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2% 넘게 올랐는데 오히려 빅테크 같은 대형주가 몰려있는 S&P 500은 살짝 떨어졌죠. 돈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걸 산업별로 쪼개서 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집니다. 부동산이나 필수 소비재처럼 좀 안정적인 섹터들은 오르고 금융이나 경기 흐름을 많이 타는 소비재 쪽은 내렸어요. 시작이 벌써부터 새로운 정책의 수혜주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 옥석가리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시장을 뒤흔드는 소식들이 막 쏟아졌는데도 시장의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VX-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겉으로는 혼란스러워도 투자자들이 아직 패닉에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의외로 침착하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쭉 연결해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일부 시장 분석가들은 여기에 돌로 독트린이라는 이름까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거래의 관점으로 보고 경제욕을 지렛대 삼아서 지정학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또 무엇보다 미국 내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집중하는 그런 새로운 전략을 말하는 거죠. 이 새로운 전략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의료에서는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버리고 에너지에서는 이득 보는 쪽의 비용을 청구하고 외교에서는 관세를 그냥 압박카드로 써버리는 거죠. 제각각으로 보였던 이 세 가지 정책이 사실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핵심을 바로 공략한다는 하나의 일관된 철학으로 끼워지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본 이 파격적인 방식들, 이게 앞으로 시장의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시장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리스크일 뿐일까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결정될 겁니다.